낙찰가가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치는데 이럴 경우에 소유자 만나서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작은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 온라인 트레이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지나고 거의 지난주까지 계속 휴식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동안에 온라인 트레이닝 과제를 연기해 드렸거든요. 이게 한 주 또 쉬니까 과제하기가 더 힘들어요. 아직 과제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한 주 놓치면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다른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게 딱딱 그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왠지 다음 과제도 잘 못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트레이닝 하시면서 피드백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한 번 더 부활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물건은 포커스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108459 조치원, 세종 조치원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낙찰가가 어마어마하네요. 한번 낙찰이 됐는데, 그런데 변경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입찰이 되었는데요. 법원에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서류상 미비로 다시 불허가가 왔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내역이 있는지 문건 송달 내역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법원에서는 모든 서류를 송달 내역을 남겨놓거든요. 5월 22일에 낙찰이 됐는데, 언제죠? 며칠에 낙찰이 됐죠? 낙찰이 됐던 날이 5월 18일이었어요. 5월 18일에 낙찰이 됐는데, 며칠 후에 22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죠. 매각 불허가 신청을 채무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신청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5월 22일이잖아요. 아마도 뭔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 삼아서 다시 재입찰을 하게끔 한 것 같아요. 낙찰자가 매각 불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소유자가 매각 불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죠. 지금 정황상 아마도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집주인이 다시 재경매를 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유추를 해봅니다. 아니면 좀 시간을 벌려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5월 18일에 처음 낙찰이 되었는데 이 낙찰 받으신 분은 다 낙찰가가 너무 좋았죠.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게 결국 불허가가 났고, 불허가가 나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요. 다시 재경매가 뜨게 되죠. 재경매는 9월 17일에 시작이 됐었는데 역시 또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매각이 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입찰 인원이 32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했는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 지역들이 가격이 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자체가 너무 저렴한 물건이 됐고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결국 낙찰가는 3억 2,720만 원이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낙찰이 됐는데 다시 재경매가 나왔을 때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물건은 14층 중에 8층이니까 로얄층이고요. 임차인이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에 말소기 좀 걸리는 근저당이고, 근저당 밑에 근저당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들이 있어요. 이 압류들은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지 않죠. 세종시에서 세금 압류가 있고요. 또 청주에서 세금 압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세금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어떨 때요? 임차인이 있을 때,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아갈 금액을, 배당금을 이 세금들이 세치기해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해세를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세종의 세금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당해세죠. 청주는 당해세는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있던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물건 질문이요. 조치원 물건입니다. 시세가 3억 3천에서 3억 6천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는 매물이 꽤 보이지만 부동산에서는 현재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로 불허가 사유라고 법원 경매와 통화를 확인했습니다. 소유자가 불허가를 신청을 해서 절차상의 사유를 이유로 불허가가 난 물건이죠. 자, 감정가가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치는데 이럴 경우에 소유자 만나서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작은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작은 관계 똑같아요. 일반 매매하듯이. 그러니까 감정가가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치는 것도 있지만 채권 자체가 매각가보다 더 적어야 되겠죠. 채권이 금액이 내가 입찰하려는 금액보다 이 집에 딸린 빚이 더 적어야 됩니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살짝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근저당 금액은 굉장히 저렴하고 가압류까지 한 거는 굉장히 저렴한 거 맞는데요. 그런데 세금들이 있죠. 이 세금들의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들의 금액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물건을 경매를 내가 취하시키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이 경매를 아시는 사장님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장님이어야 되겠죠.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하면 제가 이 집주인을 만나러 가는 거죠. 이 집주인 땡땡님한테 정땡땡님을 만나러 가서 그리고 이분한테 얘기를 하겠죠. 매수자가 있으니 거래를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땡땡님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경매까지 가거나. 근데 대부분 경매를 당하는 집주인들은 경매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정상적인 매도를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집에는 한 가지 복병이 이 세금 금액을 알 수 없잖아요. 집주인은 알고 있거든요. 이 세금 금액이 얼마인지 이 세금 금액을 집주인이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금 금액이 뭐 다 합쳐서 한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거 다 해봤자 얼마예요? 1억 3천에다가 2억 3천, 뭐 3억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3억에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먼저 딜을 하게 되는 거죠. 집주인을 설득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를 좀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서 이렇게 거래를 만들어 주십사 라고 하면 능력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라면 이 작업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셔야 돼요. 당연히 경매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그냥 일반 매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전체 내용들은 이 집에 딸린 모든 채권들은 다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똑같아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도인하고 지금 같이 만나셔서 집주인이 매도인이죠. 집주인과 입찰하는 분이 중개사무소에 만나서 그리고 법무사 오시고 대출도 중개사님이 알아봐 주셔야 되겠죠? 중개사님이 보통 다 대출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일반 매매하는 거랑 똑같이 대출도 은행에서 받으시고요. 다만 은행에다가 이거 다 말소한다 이거는 다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일반 거래하듯이 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중개사무소 밖에 뭐 경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리고 중개사 분한테 중개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더 드리기도 합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중개사무소 사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액션은 사장님이 하시고 일반 거래하듯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결국 경매로 낙찰이 됐네요. 낙찰이 됐고 낙찰가가 3억 2,700만 원이에요. 자, 이 물건 최근에 엄청 많이 오른 물건이죠. 5월 달에 2억 1,000이었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엄청 올랐어요. 3억 5천까지. 그래서 현재 실제 거래가는 9월 달에만 최고가 3억 6,500까지 됐군요.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나와 있는 매물들은 아마 다 소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호가는 지금 3억 7천까지 가고 있어요. 3억 7천. 그것도 전세가 2억에 전세 껴있는 상태로 3억 7천까지 호가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던 물건들은 인근의 중개사무소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경매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거래를 아마 만들어 주실 만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반적인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잘하시는 분, 실력 있는 분을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자, 포커스님 이번 주 과제 너무 잘 해주셨어요. 자, 이번 주 과제는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가 어디에 이제 가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가기 전에 사전 답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전 답사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법원에 질문까지 해주실 정도로 이렇게 사전 답사한 내용들을 쭉 데이터로 남겨두시면 다 포커스님의 자료가 되실 거고, 이 지역에 또 다시 한번 조사하셨잖아요. 이 지역에 다른 물건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물건이 많지 않고 또 관심 있는 물건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지만 물건을 다양하게 보시면서 관심 지역을 좀 더 넓게 가지시는 것도 괜찮아요. 날씨도 좋고 하니 현장 답사 한번 다녀오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현장 답사 가기 전에 사전 답사 먼저 한번 꼼꼼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